매 순간마다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도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최종현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메탄 1, 2, 3, 4동입니다. 저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분야하고 장애인 활동가로서 역할을 또 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치에서 이 시민들의 마음이나 어떤 정책들이 바로 정책으로 담아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 같은 느껴가지고 제가 이제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직접 참여 정치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이라든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전국 최초로 이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뭐냐면은 도로라든가 이런 정류장, 이런 뭐 여객터미널 이런 데 보면은 그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기관들이 없고 법적인 어떤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사실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센터를 만들겠다고 제가 그런 제안을 가지고 여러 시의원님들을 뵙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근데 일단 시의원님 분들이 이해를 잘 또 못하시고 법적인 문제가 아닌데 왜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불편한 또 어떤 법을 만드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지금 경제부지사 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께서 수원시장님이셨을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게 필요하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에서 만드는 도로라든가 여객 터미널이 과연 장애인 친화적인 시설이냐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설득이 돼서 이제 그런 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이라든가 어떤 시민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설명 들어주고 이해한다면은 그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목마름도 있었고 또 제가 또 이제 정치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래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조례는 이제 고령장애인 지원조례하고 경기도 인권증진에 관한 이제 지원조례 개정 두 가지입니다. 특히 애착을 가는 건 장애인분들이 이제는 다 고령화가 돼요. 과연 고령화가 됐을 때 기존 일반 노인하고 장애인 노인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최초 조례인데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뭔가 특별한 경기도의 서비스라든가 어떤 편의 그분들에 대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이제 시범사업이 돼가지고 경기도에 이제 고령장애인 쉼터들이 한 이제 11곳 정도 생겨서 거기를 통해서 그 고령장애인 분들이 또 다른 또 여유로운 삶과 또 다른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좀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인권증진 지원 조례는 기존에 경기도가 이제 인권에 대한 그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준비가 좀 안 돼 있었고 인권센터만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권 담당관 조직도 좀 만들고 인권센터 확대 개편하고 도지사 책무도 좀 만들고 이런 거를 조례로 담아서 사실 이재명 지사님 계실 때 인권 담당관이라는 직제도 생겼고 또 센터도 더 강화됐고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떤 뭐 건축 영향평가라든가 조례에 대한 영향평가까지도 인권 영향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에서 도청 신청사를 짓잖아요. 그럼 과연 이 신청사가 결국은 인권적인 청사인가 확인해 보는 거죠. 인권적인 거는 일반 노인, 장애인, 뭐 일반 모든 그 시민들이 여기 왔을 때 인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청사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인권 영향평가예요. 그래서 건축에도 인권 영향평가가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조례를 또 만들잖아요. 이 조례가 과연 어떤 뭐 임산부나 노인, 장애인 모든 그 경기도민들이 이거 조례로 해서 만약에 불편을 받는다. 그럼 이게 그건 인권 침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겁니다. 제가 10대부터 이제 꼭 하고 싶었던 게 경기도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일본에 가면 비가이 센터라고 큰 그 건물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장애인 친화적인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와서 교육받고 그 공간 안에서는 장애가 없거든요. 그 공간 안에 의료시설도 있고 재활치료시설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이 넘는 그 경기도에
기본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하나 좀 있으면은 그런 공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뭐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편하게 호텔식 그 공간에서 쉬면서 세미나도 하고 치료도 받고 재활도 하고 또 거길 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어느 관광지도 같이 이렇게 다니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제 생각이었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무장애 연구회라는 또 연구를 조직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연구를 또 했고 그게 작년 10대 때 최우수 또 연구 그 상도 받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한 2천억대, 3억대 들어갈 것 같은데 경기도에 걸맞는 그런 공간 정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경기도 내 공간을 만드시는 게 꿈인데 11대 제 보건복지위원장이 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경기도의 전체 예산 중에 한 27% 정도, 27에서 28% 정도를 저희 복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비 내시들이 많아서 사실 경기도 자체 사업은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복지라는 것은 31개 시군에 저희가 다 이제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1개 시군의 골고루 혜택을 받고 구석구석 복지가 좀 스며들 수 경기도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역할을 이제 감시하고 행정과 같이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게 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해서 그런 역할에 충실할 거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모든 분들이 또 나이 늙어가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치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치매 예방과 치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뭐 치매 치료는 이제 국가 치매 그 책임제로 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경기도민의 치매 예방에 대해서는 많이 좀 취약한 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60세부터 체계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좀 몸에 좀 체득하고 치매 예방하는 교육을 통해서 치매가 좀 더 1년, 2년 늦춰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그런 뭐 센터라든가 뭐 사업을 좀 발굴하고 좀 만들고 싶고요. 시범 사업으로 지금 10대 때 좀 한 게 있습니다. 그 시범 사업을 또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생각을 통해서 같이 협의하고 소통해서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또 제가 또 같이 힘을 약간 보태는 거. 제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원하는 그 부분을 제가 살짝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서 제가 좀 그거를 좀 키워준다면은 시민들이 저를 저 친구는 실천한 도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거기서 얻어진 어떤 결론이나 이런 걸 정책으로 담아서 한번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되고 싶어요.